문화재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문화재가 어디서 등장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하나씩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거리두기도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면서 정말 어디든 왜 전 국민 눈치 게임 실패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디든 사람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린이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특히 이곳이 어린이날 정식 개장을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레고랜드, 레고 정말 저희 집에도 많고요. 그렇죠. 저도 이걸 갖고 놀았었고요. 그럼요. 어느 집에나 많은 이 제품인데 누구나 한 번씩 거쳐가는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론가님에게 레고는 또 어떤 의미 갖고 있나요? 아들이 제일 사랑하는 장난감. 평론가님도 아드님 더 어렸을 때는 또 한참 대신 조립해 주셨겠어요. 그렇죠. 옆에 붙여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칭얼대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설명서대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구박을 당해야 되는 아빠들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난감이 또 레고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 레고는 여러모로 정말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키워주면서 또 손발을 많이 사용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지능을 또 키워주는 그런 최적의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특정한 설명서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한번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새로운 것들을 갖다 또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활동 속에서 공간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또 논리력, 추리력 이런 것들이 더불어 좋아지고, 심지어 이 레고에 빠져 있던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장난감을 디자인해서 레고 본사에 보내면 채택되면 상금과 저작권까지 또 준다고 하니까 레고는 여러모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정말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장난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레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굉장히 또 고가의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업 추진 11년 만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레고랜드가 착륙했습니다. 5월 5일 정식 개장을 했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전에 사전 오픈했을 때, 가오픈했을 때 다녀오신 분들도 있었고 이날 무려 이 어린이날 다녀왔다, 내가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구름 인파가 몰렸다면서요. 솔직히 구름 인파긴 했는데 레고랜드가 예상을 했던 그 인파만큼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레고랜드를 만들면서 11년 만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교통 대란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13,000명만 딱 사전 예약을 하고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이의 등살에 여기에 가 있을 뻔했는데 13,000명 안에 못 들어서. 빠르지 못하셨군요, 평론가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빠르지 못한 걸로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줄 서는 대열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구 아주 굉장히 많이 북적거렸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저기 이모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뭐 발디딜 팀이 없더라고요. 발디딜 팀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바에 비하면 여기는 13,000명만 딱 예약했고, 그리고 그 13,000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끔찍한 그런 줄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 인파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레고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특히 아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중간에 놀이기구가 멈춰선 그런 사고도 있었고, 뭔가 준비가 다 된 것이냐 이런 식의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고 해서 또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평론가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범운행 때 멈춰서 문제됐던 그 롤러코스터가 개장날 또 멈췄나 봐요? 그 이후에도 또 한번 멈춰서 지금 3번이 넘게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11년이나 진행을 했지만 11년 동안에 주로 여기에 레고랜드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개장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짓고
점검하고 하는 데는 5시간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딱 맞춰서 개장을 해야지만 확실하게 좀 그 인상을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맞춰서 조금 서둘렀다.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이 바로 이번 사고였습니다. 승객 40여 명이 이 멈춰서 있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뭐 그 뙤약볕에서 고생을 했다. 30분 정도 이제 그 롤러코스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게끔 레고랜드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좀 무서웠을까 이런 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확실한 안전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안전점검도 문제지만요. 공사 때부터 참 말이 많았는데 이 레고랜드의 위치, 이곳이 고대 선사 유적지에 지어지면서 문화재 훼손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왔잖아요, 평론가님. 이 부분 평론가님 지적해 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네. 춘천에 있는 중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네. 중도가 이제 사실은 강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퇴적물들을 갖다 모아서 그게 여의도처럼 섬을 형성하는 이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들이 예전서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도 실제로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어서 거기서 많이 살았습니다. 일단 땅 자체가 비옥하고요. 그리고 강 가운데 있고 주변에 야트막한 강의 둔치들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식량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폐총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곳들 보면 네네. 대부분 이런 식의 이제 그 강 중간에 있는 섬들이 그런 게 많단 말이죠. 바로 중도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주 고대 시절에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됐단 말이죠. 이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땅을 팔 때마다 유적들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는 유적의 보고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 섬이 참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이고 또 그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고 그러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리라든가 도로가 충분하면 여기가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는 네.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복합 리조트 파크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이 이제 개발업자들과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복합 테마 파크들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들도 유입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일자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여기를 이런 복합 리조트 테마 파크가 생길 수 있는 곳으로 낙점을 찍고 네. 다양한 그런 테마 파크들과 이제 협업을 갖다가 모색해 왔는데 그 중에 네네. 이 레고랜드가 여기에 이제 눈독을 들인 겁니다. 음. 근데 레고랜드가 왜 그 탁월하냐면 레고라고 하는 그 단일한 그 장난감으로 테마파크를 갖다 만드는 건데 전 세계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 10군데예요. 네. 사실 이게 논의가 될 때는 10군데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희귀성이 있고 그렇죠. 레고를 안 하는 전 세계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레고랜드가 있는 곳은 아이들은 무조건 가고 싶어 하고 또 이 레고랜드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네. 아이들한테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은 만들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그런 철학으로 레고랜드를 만드니까 놀이기구라든지 테마 그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한 곳으로 소문났거든요. 네네. 아이들 막 풀어놔도 롤러코스터에 막 타 있어도 여기 레고랜드만 안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특히나 서구 부모님들한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레고랜드가 그 다른 테마파크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들어온다니까 더더욱 강원도는 좋아했죠. 그렇죠. 그래서 삽을 떠봤더니 웬걸 고인돌이 무려 178기가 발견이 됐어요. 웬일입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곳입니다. 영국의 스톤헨지가 거성 문화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거기보다 많고 또 반경도 큽니다. 그 유적이 묻혀 있는 반경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서부터 시작해서 근현대 유물까지 다 있어요. 다 보존이 됐던 거군요. 유적층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만들어도 정말 기념비적인 박물관이 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에만 있는 전 세계에 없고 여기만 있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집성묘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집성묘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큰 돌을 갖고 와가지고 묘를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이런 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위가 당시 높았던 그렇죠. 그런 분들의 묘라는 거죠. 보통 부족장, 뭐 마을의 촌장 이 정도 그 위치가 아니면 그런 묘를 쓸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게 48기가 있는 묘지예요. 그럼 여기는 성스러운 성지죠. 현충원 같은 곳이에요. 고대의 현충원이죠. 고대의 현충원이 있는 것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환호라고 하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을이 딱 만들어지면 옛날에는 뭐 집 하나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 살다 보면은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갖다 지켜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죠. 특히 그 마을에서 외곽에 나중에 지어진 집일수록 불안에 떨기 그렇죠.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노동력들이 있을 때 환호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도랑을 파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성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성이 쫙 그 외국의 성들 보면은 바깥으로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잖아요. 그래서 성을 문으로 들어갈 때는 문이 딱 내려와가지고 거기로 통과해 들어가고,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환호가 발달된 거거든요. 근데 이 환호가 사각형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환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되살려 놓기만 해도 여기는 중도 전체가 유적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개발 이익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강원도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11년 전입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그리고 레고랜드나 이런 데랑 뭐 그 정말 그 거기를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전에 비용들이 들어갔을 그 개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필사적으로 이런 유적이 나왔으니까 필사적으로 또 로비를 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 문화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가치, 이거는 진짜 잘 만들어만 놓으면은 무조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조건부 승인을 해서 레고랜드를 짓되 이 유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땅속에 그대로 보존한 채로, 그리고 일부만 작게 유적 박물관을 만드는 채로 레고랜드를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님의 뭐 공중부양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예. 그래서 레고랜드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를 갖다 이렇게 해보고, 네. 그래서 정말 좀 잘 되고 그런다면은 계약을 연장하고, 그러면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나중에 시기를 갖다 뭐 기다리면서 일부는 또 가지고 나와서 박물관들을 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유적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공간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 48개가 되는 그 지성묘는 다 해체가 된 채로 비닐하우스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아까 조건부 허가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는 받은 건데 조건이 달려 있었던 거고, 그런데 또 평론가님께서 그 조건으로 내세워졌던 그 문화재에 관련한 사업들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건부 허가가 난 것인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궁금해하실 것 사실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법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자, 허가를 내줄 때는요, 원래는 동그라미 아니면 X만 딱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 안 돼, 허가 돼.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조건을 갖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갖추면 갖추면 할수 있다. 해줄게. 근데 갖추면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 필수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레고랜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고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이런 유적 박물관도 같이 짓고,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유적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면서 지어. 이게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적박물관을 만들면서 짓는 것도 만드는지를 누가 와가지고 계속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 유적박물관을 계속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일단 조건부 승인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레고랜드 본사와 또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도공사라고 있어요. 이 중도공사는 춘천에서 주로 이제 그 공사 형태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이 전체를 개발하고 또 레고랜드에 임대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공사예요. 근데 이 두 회사와 강원도 이 세 주체가 되는 거죠. 세 주체 사이에 떠넘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 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와 협의 중이다. 레고랜드에서는 중도개발공사가 할 일은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은 개장까지 온 거예요. 레고랜드만 개장이 되고 예. 그 조건부로 했던 조건은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언제 이행이 될지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개장을 한다고 할 때 이거는 불법 개장이다. 이런 걸 승인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유족들을 더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유족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고 훼손이 더 이상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지금 유적들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실태 조사를 갖다 다 하려면 레고랜드가 문을 또 닫아야 되겠죠. 이런 일들은 또 법적으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 이러니까 그것이 또한 이 레고랜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될 강력한 명분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금 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좀 안타까운 그런 점들이 많네요. 평론가님이 이 레고랜드의 문화재 논란 우리가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레고랜드도 굉장히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그렇죠. 놀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고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레고의 발상국이었던 그 본국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한국만 오면은 다 달라질까요? 그것은 한국의 법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힘이 있는 또 대기업들 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많은 그 시민들로부터 반발이나 부담을 살 수 있는 사업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다가 그 문제가 용감한 언론들이나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그런 정치인들의 입김들에 의해서 마치 뭔가 양쪽의 이해가 다 조정된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그때 쓰는 말이 주로 조건부 승인이란 말이 많이 씁니다. 포장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훼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녹지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만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특히나 이렇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개개인들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게 명토바가 나와 있거든요. 이 승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이 문화재 같은 경우들도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들의 역사나 문화를 그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촘촘하게 따져보면은 헌법에 저촉되는 그런 승인이나 개발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채만한 고인돌들이 있고 그리고 환호가 보존되어 있고 예전에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역할극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열리는 곳이었다면 그래서 그 곳들을 전부 가족들이 함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지혜들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삼았다면 그렇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 갔을까요? 저는
정말 지자체장과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특히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테마파크 만들어서 롤러코스터 돌린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가 벌어들인 돈이 전체 그 수익의 3%밖에 안 된다는데 그것도 너무 참 참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그들이 대부분을 가져가죠. 그렇지만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면 전 세계에 둘도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좀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선 이 논의와 유사한 맥락인데요.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이거 역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평론가님. 네.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서 논란이 불거진 이 왕릉뷰 아파트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나 봐요. 평론가님. 예, 이건 또 아까 레고랜드는 저희 아들이 너무 사랑하는 장난감이었고 이 김포는 제가 살고 있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평론가님이 살고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장릉이라는 데 한번 네.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텐데 우리 조선의 왕릉들이 다 나름대로 품격이 있고 또 그 왕릉의 구조라든가 또 그 주변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안을 준다라고 하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장릉은 특히나 굉장히 주변의 자연 환경들과 잘 어우러져서 김포의 명물이었던 곳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정받아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는 한국의 왕릉군 전체를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천혜의 뷰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또 개발업자들은 당연히 탐을 내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실제로 이 왕릉뷰 아파트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즈넉하고 아주 아늑한 그런 그리고 격조 있는 왕릉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만들어진다. 이러면서 화제가 됐던 이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뒤늦게 이 고도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고도가 너무 높아서 네. 층수가 너무 높아서 이 층대로 다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왕릉의 경관이 해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릉 경관이 해쳐진다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대한민국 왕릉군 전체가 해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특정한 아파트가 독점한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편안하게 이 왕릉의 전경을 즐길 수 있게 하면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 가구 수들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그놈의 계산 때문에 결국은 뷰를 해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걸 문화재청도 게을르게 해서 제대로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발견해놓고 그거 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 헐겠어요? 아파트를 만들 사람들이?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하고 서로가 이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에서 문화재청이 다 이겼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소송에서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주와 관련돼 있는 절차들을 중지하라고 하는 문화재청의 그 소송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행정소송을 했는데 네. 그건 이겼어요. 또. 그건 또 건설업체들이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 때문에 문화재청이 이겼지만 그 행정력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단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 공사를 강행을 했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설마 못 허물겠지. 입주하는 분들은 또 평생 자기 집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분들도 당연히 아파트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나중에 아파트 값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전체 아파트를 그 가구 수가 나눠서 그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든 누구든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자, 이만큼 너희들이 손해보는 걸 정부가 책임져 줄 테니까 뭐 뷰를 갖다가 확보를 하자. 이런 식의 결단들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책임을 안 졌어요. 김포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그렇죠. 또 경기도에서도 그런 규모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잘못은 문화재청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그런 아픔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평론가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애초에 그럼 허가를 내지 말던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피해는 사실 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려고 이제 부푼 마음을 갖고 계신 이 많은 분들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혹시 또 입주 못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내 재산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닌가 또 공포심이 드실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평론가님 특히 저는 로마 가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아, 여기는 정말 이 예전, 이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 문화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이걸 누릴 수 있구나. 네. 참 부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참 경이롭고 놀랍잖아요. 네. 문화재가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왕릉뷰 맞습니다. 아파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고 정부의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의 그 반도체 관련 부품들에 대한 수출 보복을 막 했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각 부처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 기적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 갈등들을 해소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게 나중에 큰 선례가 됩니다. 레고랜드 같은 선례가 되는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들도 유적들이 나오면 유적을 묻어버리든가 폭파시켜버리든가 이래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적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다. 문화재와 관련된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거기에는 전혀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화재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이제 국악에 대한 이야기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국악교육계에서 올해 하반기 고시를 앞둔 새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은 애초부터 서양 음악에 편중돼 있고요. 그리고 또 국악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명맥만 남아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악 그 관계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새 교육 과정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국악 내용에 관한 성취 기준, 음악 요소, 개념 체계표 등을 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게 되면 그냥 국악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그 예능 보유자들, 네. 그러니까 가야금 산조 보유자라든가 기타 등등 관련 예능 보유자들이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명시하라고 정부에 촉구를 하고 그걸 보고서 정확하게 상황들을 파악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악은 그냥 박제되어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음악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실제로 자주 원용이 되고 있는 영감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감과 영향력과 그리고 지금 아예 음악인들이 국악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토대로 창작을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찡꼬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 빠찡꼬의 첫 맨 앞에 나오는 그 OST 오프닝의 OST가 우리 국악 밴드 이날치가 국악 리듬으로 새롭게 리메이크한 그런 곡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국악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가사와 그리고 또 화음들이 있어요. 그 화음과 가사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사용되는 곳이 없어요. 국악에서만 사용되는 거죠. 이걸 외국에서는 힙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그런 음악 중에 하나로 국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후보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찬을 하고 야 한국 음악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웬걸요 12년 전에 국악 앨범이 먼저 월드송 그 분야였지만 그래미 어워드에 후보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우리의 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것의 가치를 몰라요. 폄훼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세칭 말하는 그 지식인들 혹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가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사실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 것들은 좋다고 하면서 한국 것들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어떤 식민지가 되어가는 건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K-팝, K-컨텐츠 때문에 자국의 문화들이 한국의 식민지화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의 실현,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교육부의 이런 판단,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고요. 국악을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음악 교육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거나 교육 과정을 짤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과정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악 교육이 뭔가 교과서에만 갇혀 있는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 한번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국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들은 또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될지 충분한 그런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역시 모두 다 서양 음악 천지였습니다. 서양의 춤 천지였고요. 그런 측면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취임식 자체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국악에 대한 폄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굉장히 오늘 이 주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씁쓸한 그런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